자, 그 변경 듣기 마지막 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종류가 세 가지인데, 그래서 228쪽에 보면 그 권리 변경 듣기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보기 전에 요거 한번 잠깐 헷갈릴 것 같아서 요거 볼까요? 그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듣기 신청 방법이 이렇게 단독이냐, 직권이냐, 뭐가 원칙이죠? 단독. 그냥 이렇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듣기는 등기 명의는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 이렇게 나와야 맞죠, 그죠? 근데 등기소에서 이렇게 직권으로 변경 느낄 때는 앞에 뭐 전제 조건이 깔린다니까요. 무슨 구역이 바뀔 때? 그렇죠. 행정구역이 바뀔 때 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느낀 직권. 또 우리가 소유권 무슨 느낌? 그 이전 느낄 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직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안 나오면 그냥 단독 신청이고. 무슨 알겠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이제 권리 변경 느끼라고 나옵니다. 자, 권리 변경 듣기는 등기부에 있는 권리 내용의 일부가 바뀌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세권에서 전세금이 바뀌든지 저당권에 이렇게 채권액이 바뀔 때 이 권리 변경 듣기인데, 이 권리 변경 듣기는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자, 의의 볼까요? 229쪽입니다. 권리 변경 듣기란 등기부 갑구 1구에 기록된 권리 내용에 후발적 변경이 생겼을 때 이를 고치기 위해서 하는 득인데, 전세금의 증액, 존속기간 변경, 저당권의 채권액, 이자율 이런 것들이 바뀔 때 하는 것을 권리 변경 득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청 방법은 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세금 뭐 저당권 변경되면 계약하겠죠, 그죠? 존속기간 이런 거 다. 그래서 공동으로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한번 볼까요? 이 공동으로 간다는 것은 권리자, 의무자가 가죠. 그죠? 그때 이 증액하고 감액할 때 이 권리자, 의무자가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뭐 저당권이 헷갈리지 않는데 전세권이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 전세권이 이렇게 2억 이렇게 적히면 전세권자가 여러분 2억을 받아가죠. 그죠? 집주인은 얼마 갚아야 되죠? 2억 갚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전세권 설정되게 할 때는 전세권자가 권리자고 설정자가 의무자죠. 그죠? 근데 전세금이 2억에서 이렇게 3억으로 증액됐어요. 그죠? 그럼 누가 유리할까요? 2억에서 전세금이 3억으로 증액되면 전세권자가 좋아져요? 집주인이 유리해요?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 권리자 의무자는 등기한이 등기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중에 전세권이 이렇게 2억 적혀 있죠. 그 전세권자는 얼마 받아갈까요? 2억. 집주인은 얼마 돌려줘야 돼요? 2억을 돌려줘야 돼요. 권리자 의무자는 내 입장에 사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딱 등기 보고 이득 보는 사람이 권리자고 손해 보는 사람이 의무자거든요. 근데 전세금이 이렇게 3억 적혀 있어, 그죠? 그럼 전세권자는 얼마 받아가요? 3억이에요. 그럼 누가 유리해요? 2억에서 3억 적혀 있으면 전세권자가 유리한 거지. 그리고 증액될 때는 전세권자가 권리자예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예요. 근데 감액은 반대되겠죠, 그죠? 자, 2억 적히면 전세권자 얼마 받아간다고요? 2억. 1억 적히면? 1억. 그럼 누가 손해보죠? 전세권자가 손해봐요. 근데 감액 변경 느껴야 될 때는 전세권자가 이제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겠죠? 꼭 헷갈리면 안 돼. 권리자, 의무자는 등기소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득 보는 사람은 권리자, 손해보는 사람은 의무자. 우리가 집주인이 돈 줬다고 해가지고 전세권자가 이렇게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권자 입장에 생각하시면 좋아요. 2억 적히면 전세권자 얼마 받아간다고? 2억. 3억 적히면? 3억. 그럼 전세권자 유리하겠지. 집주인은 반대해야 되고. 지금 무슨 알겠어요? 네, 그리고 감액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하러 갑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해요. 권리 변경 듣기로 왔어요. 지금 전세금을 2억에서 이렇게 3억이나 뭐 1억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잡을게요. 권리 변경 듣기로 왔을 때 지금 전세권이 2억에서 보세요. 지금 이렇게 2억 8천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왔거든요. 그죠? 근데 이 등기 형식을 요거 이렇게 1 다시 이렇게 1번 중에 이렇게 붙여서 해줄 것인가, 3번 이렇게 주등기 해줄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중간에 있는 요 이해관계인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고 그래요. 자, 뭔가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 보는 사람이라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전세권자는 2억으로 1번 순위로 2억 받느냐, 2억 8천만 원 받느냐에 따라서 저당권자는 자기 돈 더 덜 받아가죠, 그죠? 이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요. 자, 주의할 것은 이해관계인은 손해 보는 사람이거든요. 증액될 때만 이해관계인이지, 그죠? 아까 전세금 감액될 수 있었잖아. 2억에서 1억으로.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들은 손해 봐요, 이득 봐요? 이득 보죠, 감액되면. 그죠? 증액될 때만 이해관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해관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해관계 있을 때 이 사람의 승낙서를 가지고 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등기관이 요 권리병의 등기를 주등기 해주고 부기 등기 해줘요. 우선 첫 번째, 요 이해관계인이 여러분 없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기들은 위에 있는 권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1 다시 이렇게 부기 등기 해줘요. 중간에 아무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전세금 2억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자, 근데 중간에 딱 등기관이 해주라고 했더니 은행이 딱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관계인이 2억 8천만 해주라 했더니 그때는 요 사람의 승낙서를 가지고 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등기 형식이 달라져요. 우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갖다 주면 무슨 얘기 해주냐면 부기 등기 줘요. 자, 저건 뭐 10억짜리인데 뭐 2억 8천만 원 올라봤자 별거 아니니까 내가 승낙해 준다든지, 또는 나는 돈 많은 은행이니까 내가 1번 순위로 이렇게 2억 8천만 원 가져가라, 좋다라고 승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낙서를 갖다 주면 지금 무슨 얘기 형식 해준다는 거죠? 부기 등기 줘요. 그럼 아까 우리 부기 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라 배당받죠, 그죠? 그럼 이 물건이 경매되면 전세권자 을은 1번 순위로 2억 8천만 원 받는 거죠. 그럼 변경되는 사항 2억 있어야 돼요, 지워야 돼? 지워야 되지. 이거 안 지우면 4억 8천만 원 받아가잖아. 2억 받고 또 2억 8천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부기 등기 할 때는 이게 변경되는 사항을 뭐 하냐면 말소를 시켜요. 말소합니다. 근데 또라이가 아니면 승낙해 줄까요, 아닐까요? 안 해줘, 그죠? 누가 승낙해 주겠어요, 그죠? 그럼 승낙서를 못 가져가면 부기 등기 해줘서는 돼, 안 돼? 안 돼. 이 사람 뭐가 이쁘다고 해서 1번 순위로 2억 8천 받으면 안 되죠, 그죠? 이때는 이해관계인보다 후순위가 되니까 주등기 해줘요, 주등기. 자, 주등기 할 때는 변경되는 사항 2억 지우면 돼, 안 돼? 안 돼요. 1번으로 2억 받고 3억 받고 나머지 8천만 원 받아야 되죠, 그죠? 그 이때는 변경되는 사항을 말소 안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이 부분.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권리 변경 등기를 할 때, 저 등기관이 등기해 줄 때 주등기 해줄 수도 있고 무슨 등기 해줄 수 있다? 부기 등기. 그 부기 등기하는 것은 첫 번째, 아까 이해관계인이 없다든지, 그죠? 또 이해관계인이 있다라도 이 사람들이 뭘 갖다 주면? 승낙서 갖다 주면 부기 등기 해준다. 근데 대부분 승낙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때는 각하시키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로? 주등기하고. 자, 부기 등기할 때는 변경되는 사항이 1번 순위로 2억 8천 받으니까 변경되는 사항 2억 있으면 안 되니까 요 변경되는 사항을 말소시켜요. 근데 이렇게 주등기할 때는 변경 사항이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그죠? 이걸 말소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 내용을 잘 기억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거기 등기 형식 보세요. 자, 우리 권리 변경 등기,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 등기 원칙 써 있죠, 그죠? 근데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서나 이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갖다 주면 부기 등기하고, 이때는 변경되는 사항을 뭐 한다? 말소한다. 그래서 거기 암기 사항이 있네요, 위에. 권변이 이렇게 써 있죠. 뭐 하면? 승낙하면 뭐 하러? 부기로 뭐 한다? 말소.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갖다 주면 부기 등기하고 변경되는 사항을 말소한다. 그래서 그게 암기한 거예요. 응? 예. 근데 대부분 제 밑에 보세요. 니은. 승낙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이때는 각하시키는 게 아니라, 각하시킨다 이러면 안 돼. 무슨 인기 형식으로? 주등기. 주등기. 이때는 변경되는 사항을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여러분, 그 밑에 등기부 있죠. 지금 1-1에서 부기 등기 써 있죠. 2억 8천만 원 써 있죠. 변경되는 사항 있어요, 지워졌어요? 지워졌어요, 이렇게 부기 등기 해줄 때는. 맞죠? 근데 뒷페이지 보세요. 자, 중간에 저당권자 3억 있죠, 그죠? 저 3억 승낙을 안 해줬겠죠, 그죠? 그러면 1-1 써 있어요, 3번 써 있어요. 3번 주등기를 써 있잖아요. 이때는 변경되는 사항 2억 지워졌어요, 안 지워졌어요? 안 지워졌죠. 무슨 알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권리 변경 등기 정리하는 게 나오죠? 자, 우선 권리 변경 등기는 그 증액 변경 등기라고 써 있죠, 그죠? 그러면 아까 증액됐을 때 지금 공동으로 가잖아요. 230페이지 보는 거죠? 권리자가 누구죠? 증액됐을 때 권리자. 전세권자 이렇게 써 있잖아. 그 왼쪽에 증액 변경이니까. 의무자는 누구예요? 전세권? 그렇죠. 설정자 이렇게 써 있죠. 자, 우리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 필요하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제일 위에 주등기냐 부기등기 이게 중요하죠, 그죠? 승낙서 갖다 주면 무슨 있게 주죠? 부기. 이때는 변경되는 사항을 뭐 한다고요? 말소. 근데 대부분 승낙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무슨 있기? 주등기. 이때는 변경되는 사항을 말소 안 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위에 지금 등기부가 있죠, 그죠? 그 3번 쓸 때는 변경되는 사항 말소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낙 안 해준 거죠, 그죠? 근데 앞에 1-1인 것은 승낙을 해줬다든지 그때는 부기등기 해줬죠, 그죠? 이때는 변경되는 사항을 말소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0페이지에 자, 우리 경정등기라고 나오거든요. 자, 우리 경정등기인데, 네, 자, 우리 경정등기는 이런 겁니다. 자,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의 일부가 원시적입니다. 원시적은 등기부에 기재하기 전에 착오나 빠뜨려서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등기를 우리가 고칠 경자에서 경정등기로 고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세권자 이름이 김치국인데 이름을 쓸 때 김치를 하나 빠뜨렸어요, 국자를. 그럼 뭐로 적혀 있죠? 김치. 그럼 뭐로 고쳐야 돼? 김치국. 그러면 여기 지금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 부분이죠, 그죠? 이름 고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잘못 적었어요? 나중에 고친 거예요? 아니죠.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건가요? 나중에 바뀌었나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그죠? 그때 고치는 느낌을 경정등기인데, 근데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아까 종류가 똑같아요. 이름 고치는 것을 등기 명인 표시 경정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요건입니다. 우선 경정등기는 전부가 아니고 뭐라고요? 일부. 후발적이 아니라 원시적이고, 이 차고 빠뜨리는 원인은 여러분이 잘못했든지 등기한이 잘못했는지 묻지 않고 이렇게 경정등기로 고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이 경정등기는 처음에 있는 등기를 나중에 고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고치기 전과 고친 후 등기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경정 전후에. 그래서 같은 사람으로 고칠 수 있지 다른 사람이나 권리의 주체, 객체, 권리의 종류가 달라지면 경정등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규에 이런 게 쭉 나와요.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저당권으로 고칠 수는 없어요. 집을 산 사람을 저당권으로 옮기면 안 되죠, 그죠? 이건 동일성이 없어요. 그리고 자, 아까 김치를 김치 같은 사람을 고치지 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고칠 수는 없어요. 주인이 바뀌는 건데. 또 이런 게 나와요. 이 갑을 공동 소유를 병정 공동 소유로 고칠 수도 없어요. 근데 지분을 고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갑의 단독 소유를 갑을 이렇게 공유로 하는 것은 지분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안 돼요. 그래서 갑을 을로 고치는지 갑을 병정으로 고치는 것은 인정해주지 않고요. 또 여기 나중에 이제 보면 민법에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법인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그죠?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고칠 수는 없어요. 동일성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다 얘기드려요. 또 자, 우리 현재 소유자 이름 고치는 거지 종전 소유자나 죽은 사람 이름 고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동일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아요. 자, 우선 여기까지 잠깐 가볼까요? 자, 보세요. 교재 230페이지 의 보세요. 자, 경정등기란 등기 실행 당시에 원시적으로 생긴 등기상의 일부에 착오나 빠뜨림이 있을 때 등기 완료된 후에 발견할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다. 자, 요건. 등기에 대한 착오 또는 빠짐 부분일 거. 그 부동산의 표시나 권리 관계에 대한 착오나 유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일부. 후발적이 아니고 원시적이고, 등기 완료 후에 착오 빠진 부분을 이제 발견했을 때 고치는 겁니다. 근데 그 5번에 보시면 착오 빠진 부분의 원인이 등기관의 잘못이든지 우리 신청인의 잘못이든지 불문하고요. 근데 오른쪽 페이지 이게 중요해요. 6번 볼게요. 자, 등기의 경정 전후를 통해서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권리자 자체가 고치는 것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저당권으로 고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권리자 갑을 을로 고칠 수 없고 갑을 공동 소유를 병정 공동 소유로 고칠 수는 없어요. 근데 지분으로 고칠 수 있어요. 갑의 단독 소유의 보존 등기를 공동 소유로 하거나 공동 소유를 단독으로 경정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고치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고치는 것은 동일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란 경정등기는 수리해주지 않고, 자, 등기부상 권리가 이전해서 현재 등기 명인이 아닌 종전 등기 명인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 고칠 수는 없고요.
근데 거기 리을은 우리 그 한번 전이후경이라고 혹시 기억나나요? 자, 법정 상속분이 등기된 후, 그죠? 협의분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때는 소유권 경정 등기로 고칠 수가 없었나요? 있었나요? 있었죠.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그 페이지 하나 적어 놓고요. 거기가 있는데 189쪽. 거기 리을은 189쪽에서 본 거예요. 189페이지. 그 전이후경 기억나시죠? 네, 거기 동그라미 여러분 3번 보세요. 거기 단가로 3번. 협의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지분에 의해서 상속 등기가 격려된 후에도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협의 분할 효과가 상속 개시일에 소급되기 때문에 소유권 무슨 등기? 그렇죠. 경정 등기로 고칠 수 있었죠, 그죠? 그 내용이 지금 231페이지에 그 리을에 나와 있는 거고요. 미음은 나중에 보고요. 자, 큰 밑에 이제 차고 빠진 부분에 통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차고 빠진 부분이 발견하면 권리자 의무자들한테 고치라고 이렇게 사후에 이렇게 저기 사전에 이렇게 통지서를 보내는데, 이 권리자가 의무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는 그냥 한 사람한테만 보내게 돼 있어요. 볼까요? 차고 빠진 부분을 발견한 등기하는 권리자 의무자에게 알려주는데, 권리자 의무자가 없으면 등기 명인에게 알려준다. 근데 권리자 의무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는 그중 몇 사람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고치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직권 경정 등기라고 써 있죠. 잘못 적은 게 누가 잘못 적은 걸까? 등기관이 잘못 적은 거죠. 우리는 제대로 했는데. 그러면 스스로 고쳐집니다. 보세요. 등기에 차고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을 발견하면, 쪽팔리니까 지체 없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지체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 등기할 수 있고, 다만 등기관이 잘못 적은 거 우리가 발견하면 여러분 신청을 통해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그게 되거든요. 등기에 과오가 있으면 당사자도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경정 등기 할 수 있고, 자, 직권 경정 등기는 일방적으로 등기관이 고치기 때문에 중간에 이해관계인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뭐가 필요하고요? 승낙서.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등기관이 고치면 우리는 고친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고쳤다고 이제 사후에 우리들한테 알려줘요. 두 사람만 있을 때 한 사람한테 알려준다 똑같아요.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 등기에 마치면 그 뜻을 권리자 의무자한테 사후에 알려주는데, 두 사람 이상일 때는 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종례에는 이 직권 경정 등기 할 때는 자기 상급단체인 지방법원장이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허가 받는 게 너무 시간이 말려서 지금은 사후 보고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허가 받지 않고 그다음에 지방법원장에게 보고를 한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밑에 자, 경정 등기를 정리해 놓은 경우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우리 일부가 후발적이에요, 원시죠? 원시적으로 잘못된 거. 동일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갑을 을로 고칠 수 없고 갑을 병정으로 고칠 수 없지만 단 갑을 갑을로 고칠 수는 있다. 전세권을 임차권으로 고칠 수 없고 비법인을 법인으로 고칠 수 없고 사망한 자나 종전 소유자 고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사람일 때 몇 사람한테만 통지해준다? 한 사람에게만 통지해준다 보시고, 자, 넘기셔서, 자, 직권경정기는 누구의 착오가 있을 때죠? 등기가. 근데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고칠 수도 있나요? 예. 자, 이해관계 있으면 뭐가 필요했죠? 승낙. 그리고 사후 지방법원의 허가가 아니라 사후 보고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권리자 의무자한테도 사후 통지해서 보내는데 몇 사람에게만? 그렇죠. 한 사람에게만 보내더라 보시고 되고요. 경정 등기는 뭐 이렇게 크게 동일성 부분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해 주면 되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우리 말소 등기라고 나오죠, 그죠? 이 말소 등기가 이제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말소 등기는 개념이 볼까요? 등기비에 기록된 사항에 일부 소멸, 전부 소멸. 그렇죠. 전부가 소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제 3억을 대출했다가 3억을 갚으면 저당권이 소멸하죠, 그죠? 그럼 저당권 말소 등기 하겠죠. 여러분 3억을 빌었는데 일부 2억만 갚으면 저당권 말소하지 않죠. 그래서 전부가 소멸할 때 하는 겁니다. 일부 소멸은 아까 변경 등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멸의 원인은 원시적, 후발적, 뭐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든지 나중에 채무 변제로 후발적으로 소멸하지 묻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중요한데 우리 말소 등기를 어떤 이해관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갖다라고요? 승낙. 예, 승낙서 안 가지면 각하시켜버려요. 말소 등기 안 해줘요. 그럼 여기 이제 이해관계인이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아까 우리 이해관계인은 그 말소 등기가 됨으로써 우리 등기부상 이득 보는 사람, 손해 보는 사람, 등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손해 보는 사람은 이해관계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해관계이냐면 대개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자들이 이해관계이거든요. 근데 이해관계인 이제 안 되는 사람이 나와요. 같은 구에 있는 대개 선후관계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자, 이런 거거든요. 잠깐 볼게요. 이해관계인 되는 사람. 지금 보세요. 소유권 보전 등기된 걸 기초로 전세권, 저당권이 행해질 수 있죠. 그죠? 그때가 이 소유권 보전 등기가 무효라 이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말소시킨대요. 그럼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땐 전세권자, 저당권자는 손해봐요, 이득 봐요? 손해보지. 지금 자기 담보가 사라지잖아. 저 집을 담보로 잡고 있는데. 그럼 여러 사람들은 뭐라 한다? 이해관계. 또 이해관계 되는 이런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세금 대출 받을 수 있었죠? 그죠? 자, 전세권자가 요 2억 전세금 가지고 이렇게 전세권 목적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잖아요. 1억 5천만, 그죠? 이게 전세금 대출 받는다 그랬었잖아요. 부기 등기 해줬죠. 그래서 전세권이 3년이 존속기한이 끝났어요. 그럼 전세권은 뭐 하죠? 말소. 그럼 전세권을 말소할 때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던 저당권자 있죠, 그죠? 이 사람 손해봐요, 이득 봐요? 손해보죠. 자기 담보가 사라지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한다? 이해관계. 그럼 이 사람이 뭘 갖다 달라? 승낙. 예. 이 사람이 이 승낙서를 가지고 오야 1번 전세권을 등기해서 말소시킨다는 거예요. 승낙서 안 가지고 말소 등기 해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 승낙서를 갖다 줬다는 것은 우리 집주인이 2억을 들고 가서 1억 5천만 원을 은행에 갚았겠고 5천만 원을 세입자한테 주니까 승낙해 주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보세요. 이 주등기 날아가면 나중에 우리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 해줘요. 무슨 등기? 주등기. 말소 등기는 부기 등기 해주는 거 없어요. 순위반, 이해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럼 주등기 날아가면 부기 등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돈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아까 이해관계인 등기 있었죠. 그죠? 요 등기를 뭘 갖다 주면? 승낙서 주면 요 등기는 등기안이 어떻게 말소? 그래요. 그 이해관계인 등기는 등기안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해관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이건 이해관계이 되거든요. 자, 위에 잠깐 한번 볼까요? 아까 1번 볼게요.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주등기를 말소할 때 아까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했던 저당권자 있었죠. 그죠? 그 사람 뭐였어요? 이해관계. 또 아까 소유권 보존액이 됐다가 그 소유권 보존액기를 말소할 때 그 권리를 목적으로 했던 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다 뭐다? 이해관계. 근데 이해관계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구에 있는 선후관계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잠깐 볼까요? 자, 1번. 자, 1번이 소유권이죠. 1번 갑구의 1, 2, 3번이에요. 을의 1, 2, 3번이에요. 부기 등기 아니라 1, 2, 3번. 자, 1번이 날라가요. 1번이 날라가. 그럼 후순위권자들 있죠. 그죠? 그래서 손해볼까 유리할까? 유리해. 순위가 올라가 버리니까. 근데 먼저 뒷순위가 이제 날라가. 뒷순위 것들이. 그럼 선순위 소유권자는 손해봐야 아무 관련이 없어? 그래,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사람들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같은 구에 있는 선후관계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우선 여기까지 잠깐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의 보세요. 제위에 말소 등기는 기존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할 때 이를 소멸시킬 때 하는 등기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의 종류는 제한이 없지만 우리 말소 등기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이때는 말소 회복 등기합니다. 자, 언제 말소 등기가 요건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한다. 그래서 등기 사항이 일부가 부적법할 때는 변경 경정 등기한다. 그리고 부적법 원인은 후발적 원시적 묻지 않는다. 자, 말소 등기도 거기 공동의 원칙인데 이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우리 D페이지 잠깐 먼저 가볼게요. 자, 우리 말소 등기 할 때 큰 4번 볼게요. 234페이지. 자, 이해관계 있으면 뭘 갖다 달라? 승낙서를 요구를 했죠. 그죠? 그래서 가로 2번 볼까요? 승낙서를 갖다 주지 않으면 말소 등기를 각하시킨다고 써 있죠. 자, 그리고 이해관계인 어떤 사람 판단 기준 보세요. 이해관계인 제3자란 등기부상 자기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고 그 등기부 기재에서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득 손해
그리고 손해를 받게 될 자들이 이해관계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해관계 밑에 있죠, 그죠? 예,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득해 가지고 기회형 니은 볼게요. 전세권을 말소할 때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던 저당권자 이해관계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모든 권리자, 저당권자, 지상권, 가압류, 가등기권자 다 이해관계이죠, 그죠? 그 디귿은 그냥 읽어보시고. 근데 오른쪽에 이해관계인이 안 되는 사람 있죠, 그죠? 같은 구에 있는 선호관계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1번 저당권이 사라지면 2번 저당권자 유리하죠. 2번 니은에 2번 저당권이 사라지면 1번 저당권이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 니을 보세요. 니을. 순위 2번 소유권이 사라지면 3번 소유권자 유리하겠죠.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자, 제일 밑에 말소 등기는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해준다고요? 주등기. 자, 아까 이해관계인 등기는 등기 아니 어떻게 말소시킨다고 그랬죠? 승낙서 갖다 주면 직권. 그게 앞페이지예요. 앞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233페이지에 가로 3번에 등기한이 직권에 의한 말소 등기 써 있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2번 있나요? 자, 우리 말소 등기를 할 때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해관계인 제3자의 권리의 말소 등기는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입니다. 그럼 좀 전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전세권 목적 저당권 설정 등기 행해졌다가 이 전세권을 말소할 때 이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 등기죠, 그죠? 그 사람들 이제 승낙을 해줬겠죠. 그럼 그 저당권 등기는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 그렇죠.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게 되어 있다 보시고, 자 이제 232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 말소 등기는 자 일반 등기와 반대로 설정 등기와 반대로 공동으로 가서 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여러분 볼게요. 우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권리자가 누구였었어요? 권리자. 전세권자. 의무자는 누구였죠? 전세권 설정자. 근데 이게 말소되면 이게 반대가 되겠죠. 그죠? 이번엔 전세권자가 뭐가 되고? 의무자. 전세권 설정자가 뭐가 되고? 권리자. 그래서 말소 등기는 설정 등기와 반대돼서 공동으로 가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자, 근데 예외적으로 이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든 등기는 한쪽에 안 가면 판결 받을 수 있어요. 뭘 받아서? 그죠? 판결 받아서 단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 등기는 단독으로 가서 말소시키거든요.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동에 했어요. 단독.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잘못돼서 이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도 어떻게 가서 말소한다? 단독. 소유자가 가서 단독으로 말소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중요한 게 나와요. 소민에서 말소시킬 때 단독으로 가서 말소할 수 있는 사유가 세 가지 나오는데, 제가 우리 암기할 때 이렇게 혼사불명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불명? 혼사불명. 뭐냐면 혼은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 등기 이거죠. 혼동은 민법에서 혼동 배울 때인데 채권 채무가 동일한 자에 기록돼서 하나의 권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 전세권을 이 집을 들어갔다가 나중에 우리 이 집 사버릴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소유자가 되고 전세권자 되죠, 그죠? 그럼 하나의 권리가 사라지잖아요. 뭐가 사라지죠? 전세권이 사라지죠. 그럼 자기 권리 말소로 갈 때 데려갈 사람? 없겠죠, 그죠?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 등기는 단독이고요. 두 번째는 사망하면 소멸한다는 특약이 있을 때 그 말소 등기예요. 자, 이런 거죠. 우리 지상권은 영구히 무한할 수 있거든요. 그 지상권을 설정할 때 이 지상권자야, 네가 사망하면 이 권리 소멸하자라고 소멸 특약을 했는데 이 지상권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거 말소할 때 데려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등기소에 이 사람 죽은지 모르죠, 그죠? 그 죽었다는 사망 진단서 가져가서 단독으로 가서 말소할 수 있고.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자, 의무자가 뭐가 불명돼서, 그리고 소재 불명돼서요 공동으로 가서 말소할 때는 요 공시처구한 다음에 재권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할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전세권에 말소 등기할 때는 전세권자가 의무자이죠, 그죠? 자, 집주인이 3년 끝났어요. 갑이 이제 박 씨한테 전세 주려고 전세 계약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전세권 이제 말소 등기 공동이니까 이 전세권자 사는 집에 가가지고 한참 문을 두드리는데 안 나타나요. 옆집 주인이 시끄러워서 나왔어요. 그 사람 부도나가지고 배가 부도나가지고 그 전날 베트남으로 도망가 버렸대. 그러면
이 말소 등기, 지금 베트남으로 많이 도망간대요. 옛날에는 중국으로 많이 도망갔는데 기업자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중국은 공안이 발달해 다 잡힌대네. 근데 베트남으로 지금 밀림으로 다 들어간다네. 그래서 우리나라 10억만 가지고 가면 베트남 가서 10년 산대요. 그래서 가서 그 애 낳고 또 산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10억 가지고 그러고 나서 또 10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 기업 범죄들이 또 들어온대 또. 이 참 우리 제 친구가 출입국 관리소에 있는 친구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베트남으로 저기 중국 많이 도망갔는데 지금은 기업자들이 다 돈이 있으니까 너 이제 뭐 한다 해가지고 이게 도망간다고 베트남으로. 그래 애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참. 애나고 본인만 또 돌아온대 또. 공소시효 다 끝났다고. 자 갔어 이거 이 친구가. 근데 아까 말소 듣기를 공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말소시키지 않고서는 박 전세한테 전세 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등기는 후등기 저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 등기비에 남아있을 때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이걸 말소시키는 이중 전세가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 전세권자 두 사람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이걸 말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소재가 불명돼서 찾을 수 없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못 찾으니까 법원에부터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야 전세권에 대한 너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돈이 못 준대. 살아있으면 나타나라고 신문지상이나 알려주는 게 공시착오라고 그래요. 엄습이 잃어버리면 공시착오 하거든요. 한 4개월 정도 해요. 공시착오. 근데 4개월이 지나더라도 안 나타날 수 있죠. 그죠? 그럼 법원부터 권리를 제거시킨다는 판결서가 나와요. 이게 재권 판결이에요. 권리를 제거시킨다는 판결. 그럼 권리를 제거시킨다는 판결이 나왔으니까 집주인은 판결서 들고 와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전세기 있으면 공탁해버리면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 사망하면 소멸한다는 특약의 말소, 소재 불명에서 말소 등기는 어떻게 가서 말소한다고요? 그리고 단독으로 가서 말소하는 사입니다. 자, 보기 밑에 보세요. 거기 단독은 혼사 불명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판결에 의한 말소. 2번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 말소 볼까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들이 혼동해서 소멸할 때는 소유권자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들이 단독으로 가서 말소한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 전세권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 등기. 오른쪽에 보세요. 자, 등기 명인의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하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을 때 사람의 사망,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하면 권리자들은 사실을 증명해서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할 수 있고, 자, 의무자가 뭐가 불명? 그래, 소재 불명입니다. 공동으로 가서 말소하실 때는 민사소송법에 공시채고한 다음에 이 경우 무슨 판결? 재권 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서 가지고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할 수 있고, 이 가등기 말소가 단독으로 가서 하는 게 두 가지 있는데 그 페이지 적어 놓으세요. 조금 이따 볼게요. 마지막 시간에 243페이지 243 적어 놓고 6번 볼게요.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인데 그 말소 등기도 단독이라고 써 있죠. 그죠? 자, 그리고 거기 7번은 248쪽 적어 놓으세요. 248 그때 볼 겁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시키는 경우가 있죠? 직권에서 여러분이 신청하지 않는데도 이제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게 이제 중요한데 첫 번째, 자, 우리가 등기소에 등기로 가면 우리 등기한이 등기를 거부하는 것을 각하사유라고 했죠, 그죠? 우리 각하사유에 뒤에 이제 보겠지만 29조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들어오면 등기한이 등기를 거부한다 해서 29조에 1호부터 11가지 사유가 나와요. 11호까지. 거부하는 사유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데 등기한이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실수해서 이걸 간과했다 그래요. 간과해서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그 등기를 유효로 할 것이냐 무효로 할 것이냐는 나라마다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1, 2호와 3호 이하를 나눠봐요. 자, 1호가 뭐냐면 관할의 위반이다 그러거든요. 즉 업무구역 위반이고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인데 이건 상당히 많거든요. 우선 결론 먼저 하면 이런 등기들은 행해지더라도 당연히 무효고 절대 무효고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말소한다고 되어 있죠? 직권 말소하고 그리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3호 이하의 위반 등기는 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뭐하다고 되어 있죠? 유효해요. 그래서 등기한이 유효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 대상도 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등기로 갈 때 지금 여기 갑이 말해요. 지금 건물을 지금 신축했어요. 그럼 처음 하는 등기가 뭐죠? 소유권? 보존등기. 우리 보존등기는 그 관할 등기소거든요. 그죠? 여기 지금 은평구 신사동에 집을 졌어요. 그럼 지금 은평 등기소에 가서 지금 보존등기 해야 되죠. 그죠? 이제 가만히 봤더니 신사동이 은평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강남에도 있네. 옳지. 강남에 가서 등기하려면 집값이 막 뛰겠구나. 그래서 강남으로 갔어요. 그럼 강남 등기소는 받아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동네 가라, 은평 가라라고 29조 1호에서 관할의 위반이다 각하시게 돼요. 근데 등기한이 실수해서 같은 은평 신사동이니까 그냥 강남의 등기소에 보존등기 행해졌네요. 그죠? 자, 이런 보존등기는 자, 누가 주인인지 묻지 않고 자, 이 강남 등기소에 필요한 등기에 필요가 없는 등기예요? 필요가 없는 등기 행해졌어요. 그럼 이런 등기는 보존등기 행해졌다 하더라도 이 등기 유효, 당연 무효. 당연 무효고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 그래요. 직권으로 말소하고 나중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 있어요. 또 이유입니다. 이유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굉장히 많아요. 등기되지 않는 물건, 권리, 권리변 등인데 아까 자영 대표님 등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등기는 건물이 등기되죠. 그죠? 건물도 정착이 되는데 우리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등기가 될까요? 안 돼요.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끝나고 떼다가 보죠. 그죠? 어떤 사람이 강남에다가 모델하우스를 짓고 강남 등기소에 보존등기에 따라 왔어요. 그리고 강남 등기는 받아줘서는 안 돼요. 그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29조 2호에서 각하시켜야 돼요. 근데 등기한테 모델하우스가 너무 이뻐서 해줬다는 거죠. 자, 그런 등기들은 유효, 무효. 무효예요. 있으면 그냥 절대 무효, 당연 무효고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 직권으로 말소하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1, 2호의 위반 등기들은. 자, 근데 이제 3호 이하의 위반 등기예요. 자, 아까 우리 3호 이하들은 아까 우리 대표 선수가 자,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 무권 대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대리? 두 가지만 먼저 볼 텐데 무권 대리 나와요. 권한이 없는 자가 이렇게 나중에 요 신청한 등기들인데 보세요.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등기 되게 무권 대리이고 나중에 쭉 보는데 9번째 먼저 보세요. 우리가 첨부 정보를 안 가져가면 즉 위조된 서류 이런 걸 가져가면 이것들은 9호에서 각하시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저 갑에서 을 앞으로 저 집을 져놓고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우리가 등기를 법무사한테 많이 부탁하죠. 그죠? 갑과 을이 A라는 법무사한테 등기를 위임했어요. 그럼 A라는 법무사가 등기소에 가야 되죠. 그죠? 근데 A라는 법무사가 바빠서 B라는 법무사가 등기소에 왔네. 그럼 B라는 법무사는 우리한테 위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등기하는 너는 위임장도 없잖아. 권한이 없는 자다라고 29조 3호에서 각하시게 돼요. 근데 등기하는 그냥 같은 법무사는 해줬어요. 그때 적법한 A라는 법무사가 했다도 소유자는 누구죠? 을. 자, 위임받지 않은 B라는 법무사가 했다도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 이걸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하다고 그래요. 현실상 주인과 등기부상 주인만 일치하면 이 3호 이하의 위반 등기들은 유효해요. 그래서 등기한이 직권 말소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등기할 때 우리 서류들을 갖다 준죠. 그죠? 서류를 적법한 서류를 갖다 줬는데 위조된 서류를 갖다 줬어요. 위조된 인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가져오면 9호에서 각하시게요. 서류 제대로 안 가졌다고. 근데 적법한 서류를 갖다 줘 소유자는 누구죠? 을. 위법한 서류를 갖다 줘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 그럼 이건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3호 이하의 위반 등기들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해서 직권 말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호만 직권 말소할 수 있다? 그렇죠. 29조 1호와 2호입니다. 3호 이하는 유효하기 때문에 직권 말소할 수 없어요. 그걸 잘 되는 거 볼까요? 자, 보세요. 233페이지. 자, 1번. 29조 1호 관할 위반 써 있죠. 그죠?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면 권리자 의무자 이해관계인 제3자에게 한 달 내에 기간을 정해서 이의준수를 하지 않으면 말소한다고 통지했는데 니은 이의준술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면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 그렇죠. 몇 호만? 1, 2호만입니다. 3호 이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3번은요. 245쪽 적어놓으세요. 이따 마지막 시간에 볼 거예요. 245쪽. 3번은 2, 4, 5 이렇게 적고. 자, 4번은 여러분 했어요. 우리 4번은 우리 193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93페이지. 우리 토지 수용 기억나시죠? 가로 5번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했었죠, 그죠? 예, 수용에서 우리 소유권 이전 넣기 할 때 수용 원칙이라 깨끗한 권리 넘겨줬잖아요, 그죠? 우리 전 소유자가 있던 권리들은 물상대에서 다 보호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했었잖아요. 뭐만 직권 말소지 안 했죠? 상이 뭐였어요? 상속과 역은? 그렇죠. 거기 지금 여러분 그 234페이지에 4번이에요. 보세요. 193페이지 적어놓으면 좋을 거죠? 토지 수용에서 소유권 이전을 할 때 그 부동산 위에 존재했던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 다 직권이죠, 그죠? 근데 상속에 의한 소유권 느끼와 지역권 느끼 이런 것이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자, 5번은 여러분 196페이지 적어놓고 거기 가죠. 196페이지. 자, 196페이지 보세요. 환매 등기 있었죠, 그죠? 지난주에 환매 등기안이 직권으로 말소시키는 경우 있었잖아요. 환매권을 뭐하러 갔을 때? 그렇죠. 우리 직행포스 있었죠, 그죠? 행사를 할 때 5년 전에 또 환매 등기 있을 필요가 없어서 직권 말소했죠, 그죠? 거기에 여러분 다시 올게요. 234페이지에 5번이죠. 환매권을 뭐하러 갔을 때? 그렇죠. 행사했을 때, 그 권리 취득 등기할 때 환매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안이 어떻게 말소? 직권. 여러분 그 6번은 217페이지인데 좀 전에 첫 시간에 본 거예요. 노인정 등기 말소 있었죠, 그죠? 그건 등기안이 어떻게 말소했죠? 직권. 맞죠? 거기 지금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말소 등기는 직권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7번은 페이지만 적으세요. 248페이지 다음 주 할 것 같은데 248. 자, 그러면 우리 말소 등기가 끝났죠, 그죠? 자,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에 그 말소 등기 부분 볼게요. 자, 21번. 자, 우리 말소 등기는 뭐가 원칙이죠? 공동. 근데 아까 단독으로 가서 하는 대표 쓸 수 있었네. 무슨 불명? 혼사불명. 혼이 뭐 있죠? 혼동. 사는 사망. 또 무슨 불명? 소지 불명될 때는 질권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말소할 수 있었죠, 그죠? 자, 근데 오른쪽에 지금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많이 있는데 대표선 두 가지 써 있죠, 그죠? 몇 호만? 29조 1호하고 2호죠. 3호 무권 대리인 위조설 이런 거 아니죠, 그죠? 또 좀 전에 아까 이해관계 있을 때 이 사람들 뭘 갖다 주죠? 승낙서. 그럼 이 이해관계인 등기의 말소는 등기안이 어떻게 말소? 그렇죠. 직권으로 그 이해관계인의 말소 등기 직권해 줍니다. 자, 오른쪽에 이해관계인은 뭐 보는 사람? 이득 보는 사람, 손해? 손해. 근데 아까 이해관계인이 안 되는 사람 기억했죠, 그죠? 같은 구에 있는 선호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세요, 얘가 1번 전세권이 사라지면 2번 저당권자 손해봐야 유리해요? 유리하지. 또 2번 저당권이 사라지더라도 1번 전세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밑에 보세요. 기억에. 그 니은인데 기억이라고 또 있네. 자, 1번 소유권이 사라지면 2번 소유권자 유리하죠. 또 2번 소유권이 사라지더라도 1번 소유권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자, 우리 말소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만? 주등기. 네, 말소 등기는 부기 등기 해주는 거 없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멸실 등기라고 써 있나요? 네, 자, 멸실 등기는 이런 거예요. 네. 말소 회복이 먼저 나오는데 멸시 등기 먼저 할게요. 말소 회복은 좀 이따 보고. 자, 멸시 등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건물이 화재나 철거 등으로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하면
이 집이 다 날아갔죠. 그죠? 철거되면 이제 등기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등기부를 폐쇄할 때 하는 게 멸시등기거든요. 근데 멸시등기는 첫 번째, 전부가 멸시돼야 돼요. 여러분 2층 건물 중에서 2층만 일부만 멸시되면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건 변경등기예요. 멸시등기는 전부가 멸시되는 게 멸시등기고 일부 멸시는 변경등기 하고요. 자, 집이 날아가는데 등기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법이 신청 의무를 부과해요. 멸시된 날부터 몇 달을 해달라? 한 달에. 역시 과태료는 존재하지 않아요. 옛날에 있다가 이제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멸시등기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이, 자, 멸시등기는 또 있는데, 자, 우리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등기가 돼 있네. 부동산이 없는데 등기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부동산이냐면 오랫동안 멸시 등기를 안 해온 거죠. 집이 다 날아갔는데. 그럼 집은 있어요, 없어요? 그 등기부는 있죠, 그죠? 그거 이제 부존재한 건물인데 그런 것들은 기산점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지체 없이 멸시 등기 하게 돼 있어요. 한 달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집 멸시 등기 이거 계약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 계약일 때만 공동 있었잖아요. 그럼 멸시 등기 할 때는 단독 공동.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고 또 이런 게 하나 좀 중요하게 나와요. 자, 이 건물이 멸시되는데 건물 주인이 한 달 내에 가야 되죠, 그죠? 근데 건물 주인이 안 가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럼 누가 대신 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땅 주인이 가서 대신 가서 멸시 등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멸시 등기 있는 것, 멸시 등기 안 놓고는 건축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나오면 안 돼요. 자, 뭐가 사라졌을 때? 건물이 사라질 때 땅 주인이 대신 가는 거지. 땅이 사라졌을 때 건물 주인이 대신 간다 이러면 XX. 법무상에 그런 게 나왔어. 한 5년 전에. 건물이 사라졌을 때 땅 주인이 가야 되는 게 아니고 토지가 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대위에서 멸시 등기 할 수 있다 이러면 XX. 건물이 사라질 때 땅 주인, 대지 소유자가 대위에서 멸시 등기를 신청하고요. 그런 다음에 첨부 정보를 가져가는데, 자, 잠깐 볼까요? 우리 등기소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죠, 그죠? 그럼 현장에 가서 이 집이 멸시 등기 할 때는 멸시된지 확인할 권한이 없어요. 서류만 가지고 멸시 등기 해주거든요. 그럼 등기소 그런 거예요. 네가 서류상 이 토지 건물이 멸실됐다는 사실 증명서를 요구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장이에요, 대장. 대장은 실질적으로 심사하거든요. 우리가 토지 건물이 사라지면 구청에 와서 이제 확인해서 그 대장에다가 다 멸시된 사실을 적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이 멸실된 집에 전세권자들이 아까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승낙서를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이냐거든요. 저당권자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 필요치 않아요. 이 집이 날아가는 순간 이것도 다 날아갔죠, 그죠? 한 달 내 신청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 사람들의 승낙서 가져가면 멸시등기하고 승낙서 못 가져가면 멸시등기 못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멸시등기 할 때는 이해관계에 있더라. 잘 기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뭐는 가져갈 필요가 없다. 승낙서는 가져갈 필요 없고 등기소에서 그냥 통지만 가요. 멸시등기 하니까 와서 확인만 하라고. 너희들이 갖고 있던 전세권, 저당권, 집 멸시됐으니까 그거 확인만 하고 통지서만 하지 승낙서는 필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없으니까 등기부를 이제 없애는 것을 폐쇄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멸시된 건물이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인데, 자, 아파트 중에서 501호만 벼락맞아서 날아가 버렸네. 그럼 전체 다 없앨까요? 501호만 없앨까요? 그렇죠. 501호 해당 구분 건물만 폐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멸시 등기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멸시 등기란 토지가 해매나 건물의 철거 소식으로 한 개의 부동산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시됐다. 우리 멸시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거예요. 소재, 지번, 지목이 다 사라지니까 표제부에들은 사실의 등기다. 단 토지 건물이 일부가 멸시될 때는 멸시등기 아니라 변경등기다. 자, 신청 의무. 토지 건물이 사라지면 소유자가 가서 단독으로 한 달 내에 멸시등기가 되는데 과태료는 없다. 근데 이번에 존재하지 않는 건물 써있죠, 그죠? 예,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돼 있으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지체 없이 써있잖아요. 한 달 이런 게 없고 지체 없이 그 건물에 멸실 등기를 하게 돼 있고. 자, 3번. 건물이 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한 달 내에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어떤 소유자가 대신 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대지 소유자가 대위에서 멸실 등기할 수 있다. 넘기셔서. 자, 첨부 정보. 자, 신청서에는 멸실 사유와 면적 적고 토지가 멸시되면 반드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첨부하고 건물이 멸시될 때는 건축물 대장이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갖다 주고. 자, 이해관계는 아까 승낙서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건물의 멸실 등기 신청이 왔을 때 소유권의 등기 명의 이외의 이해관이 있으면 등기하는 한 달 내 기간에 정해서 이의준수를 하지 않으면 멸실 등기한다는 뜻만 알아주지 이 사람들의 승낙서는 필요 없다. 자, 등기 실행. 등기한이 건물의 멸실 등기를 할 때는 등기부 중 표지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부존재 뜻이 없고 표지부의 등기사항을 말소 표시하는 그 등기 기록을 피해서 하는 다만 멸실된 건물이 구분 건물일 때는 그 등기 기록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를 폐쇄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멸실 등기 써 있네요. 어떻게 신청이라고 써 있죠? 단독 신청 의무는 몇 달을 해달라? 한 달에. 과태료는 없다. 자, 건물이 사라지면 어떤 소유자가? 그래, 대지 소유자가. 자, 우리 존재하지 않는 건물은 멸시등기 할 수 있었죠. 한 달 내에 한다. 지체 없이. 그렇죠. 이 지체 없이 멸시등기 하고 대장은 갖다 줬죠, 그죠? 그렇지만 이해관계인에 뭘 갖다 줄 필요 없다. 승낙서. 그리고 표지부에 해주고 그 등기부 폐쇄시켰죠, 그죠? 그리고 표지부에 하는 것은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표지부에 해주는 것은 부기 등기 해주는 거 없습니다. 자, 요게 이제 멸실 등기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말소 회복 등기 볼게요.